어머, 김은수? 정말 너였구나.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 있었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모양이네. 나는 지금 강남에 빌딩이 세 채나 있어. 내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영광으로 알아.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의 비서가 급히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건인데요.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회장님! 비서가 영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주식회사 H그룹 회장 김은숙. 이게 무슨, 정말 내가 H그룹 회장이야?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천근처럼 무거웠죠. 믿기 어렵겠지. 나도 가끔은 믿기지 않아. 하지만 세상은 참 재미있게 돌아가더라고.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을 기다린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청담동 영자타워. 그 건물 말이지. 사실 내가 가진 건물 중 하나였어. 3년 전에 내 회사에 매각한 거야. 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최고 자랑거리가 은숙이 넘겨준 것이었다니. 그때 시세보다 싸게 넘겼는데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데 월 임대료 5억. 우리 H타워는 50억이 넘는데. 가난했던 소녀를 짓밟았던 가해자가 30년 후 무릎 꿇게 되는 통쾌한 반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장님, 그 조건은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워커힐 호텔 그랜드홀.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는 경기여고 94년 졸업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였죠. 연회장 한쪽 구석, 검은색 캐시미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김은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별다른 장식품 하나 없었고 가방도 평범한 가죽 클러치백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묘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은숙이니? 머뭇거리며 다가온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죠. 정희야, 오랜만이네. 맞구나.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많이 달라졌다. 뭔가 분위기가. 정희가 은숙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김은숙 맞지? 고등학교 때 맨날 구석에 있던. 그래, 맞아.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도 못 사오던 애. 근데 지금도 별로 나아진 건 없나 봐. 옷은 괜찮아 보이는데 액세서리 하나 없잖아. 들었어. 남편이랑도 일찍 사별했다던데.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대. 은숙은 그런 시선과 속삭임을 모르는 척하며 차분히 물을 마셨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이런 시선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더 차가운 시선, 더 잔인한 평가를 견뎌낸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나, 영자 왔어. 와, 역시 영자는 다르다. 붉은색 발렌티노 드레스에 샤넬 퍼 케이프를 걸친 장영자가 모델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손목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이 눈부시게 빛났죠. 카메라를 든 몇몇 동창들이 서둘러 영자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청담동 프리미엄 갤러리아 건물 샀다며? 대단해. 아이고, 그거야 뭐. 그냥 투자 차원에서 산 거예요. 요즘은 제주도 리조트 개발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영자는 능숙하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즐기며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석에 앉은 은숙을 발견했죠. 영자의 입가에 30년 전과 똑같은 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자는 대놓고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연회장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어머, 김은숙. 정말 너였구나. 영자는 은숙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이 말이죠.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 있었어. 회비가 30만 원인데. 아, 미안. 내가 너무 무례했나? 그래도 반가워. 정말 오랜만이네. 영자는 과장되게 은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있잖아, 나 요즘 정말 바빠. 강남에 빌딩이 세 채나 되니까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청담동 영자타워 알지? 거기가 내 건물이야. 한 달 임대료만 5억이 넘어. 그래도 너 같은 친구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구나. 은숙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영자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 고요한 시선이 오히려 영자를 더 자극했습니다. 아직도 말 수가 없구나. 그때도 그랬지. 맨날 구석에 앉아서 혼자 책만 읽고. 아, 맞다. 발레하고 싶다고 했었지.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못했잖아. 지금은 뭐하고 살아? 설마 아직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낀 채 급하게 은숙을 찾는 모습이었죠.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뉴욕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인수건이 최종 단계라서. 남자는 은숙 앞에서 멈춰서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죠. 회장님? 은숙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여기서 이러면 실례잖아요. 동창회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3조 원 규모의 딜이라서 10분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조? 회장님? 박 실장이 당황한 영자를 보며 정중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저는 H그룹 전략기획실장 박준호입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명함. 거기에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H그룹 회장 김은숙.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고 곧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죠. 세상에. 진짜 H그룹 김은숙 회장이야. 작년 매출 87조 원. 재계 서열 5위. 최연소 여성 회장. 자수성가 신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천근처럼 무거웠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빌딩 세 채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청담동 영자타워? 그 건물 말이지. 사실 내가 가진 건물 중 하나였어. 3년 전에 내 회사에 매각한 거야. 그때 시세보다 싸게 넘겼는데 잘 관리하고 있구나. 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의 최고 자랑거리였던 그 빌딩이 은숙이 넘겨준 것이었다니. 그리고 월 임대료 5억. 그 정도면 괜찮네. 우리 H타워는 월 임대료가 50억이 넘거든. 빌딩 하나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을 기다린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알았어요, 박 실장. 가죠. 은숙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참 영자야. 30년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넌 평생 그 모양일 거야라고 했었지. 틀렸어. 사람은 변해. 다만 은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야. 은숙이 연회장을 빠져나간 후 영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죠.
영자 빌딩이 원래 은숙이 거였대. 근데 왜 싸게 넘겼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영자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그때 갑자기 30년 전 1994년 겨울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경기여고 2학년 겨울. 교실 한쪽 구석에는 늘 김은숙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날이면 점심시간 내내 책을 읽는 척하며 배고픔을 참았죠. 영자는 그런 은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성적은 늘 최상위권,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은숙이 미웠던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는 친구들과 함께 은숙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김은숙. 오늘도 도시락 없어? 은숙이 고개를 들지 않자 영자는 은숙의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냄새나. 이 가방 몇 년이나 쓴 거야? 거지도 이런 건 안 들고 다닐걸.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숙은 묵묵히 떨어진 책들을 주었죠. 그때 영자의 눈에 은숙의 노트가 들어왔습니다. 나의 꿈 마이너스 발레리나라고 적힌 일기장이었죠. 뭐야 이거? 발레리나? 푸아하. 영자는 일기장을 낚아채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방과 후 무용학원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친구들의 발레 동작이 너무 아름다웠다. 나도 언젠가는. 어머, 감동적이네. 근데 발레는 돈이 많이 들잖아. 너 같은 애가 무슨 발레야? 은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죠. 그 일기장은 은숙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겁니다. 돌려줘. 은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영자는 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일기장을 높이 들어올리며 친구들에게 외쳤죠. 얘들아, 우리 은숙이가 발레리나가 되고 싶대. 어때, 한번 보여줄까? 은숙아, 발레 동작 한번 해봐. 그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죠.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죠. 선생님, 은숙이가 제 샤프를 훔쳤어요. 영자는 재빨리 자신의 고급 샤프를 은숙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확인하자 정말로 영자의 샤프가 나왔죠. 김은숙,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선생님, 전 정말 실망이구나. 내가 이런 학생인 줄 몰랐어. 은숙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숙은 벌로 복도에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죠. 차가운 복도, 지나가는 학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영자의 비웃음. 그날 이후 은숙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발레리나의 꿈도 일기장도 모두 찢어버렸죠.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굴욕을 갚겠다는 의지였죠. 현재로 돌아온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동창 몇 명이 들어왔죠. 영자 여기 있었네. 괜찮아? 아, 응, 괜찮아. 근데 정말 놀랍다. 은숙이가 그런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전혀 몰랐어. 또 다른 동창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사 났다. H그룹 김은숙 회장, 올해의 경영인 선정. 작년에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인수하면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대. 개인 자산만 5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 영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5조 원.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재산이 은숙에게는 푼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 은숙이가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을까? 저 정도면 언론에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러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영자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은숙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 차가운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H그룹에서 갑자기 우리 회사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미 15%를 확보했고 계속 매입 중입니다. 이대로면 영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H그룹이 자신의 회사를 노리고 있다니. 그것도 은숙이. 그리고 사장님,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3년 전 영자타워 매입 당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숨겨진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항? 만약 임대료 수익이 월 10억을 넘지 못하면 원 소유주가 재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요. 그런데 실제 수익은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월 5억이라고 허풍을 쳤지만 실제로는 3억도 안 되는 수익이었죠. 은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연회장으로 돌아온 영자는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은숙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은숙이가 자수성가했대.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노점상부터 시작했다던데. 그때 우리가 은숙이 무시했잖아. 특히 영자 너.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쏠렸습니다. 30년 전 가해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영자는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를 찾으며 생각했죠. 은숙은 왜 3년 전에 그 빌딩을 팔았을까?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그때 주차 요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이 자리는 H그룹 회장님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차를 옮겨주셔야. 영자는 번호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JUSTIC1. 정의.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은숙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장영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H그룹의 지분 매입은 계속되었고 이미 25%를 넘어서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H그룹의 공격적 인수합병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영자는 회사 대회의실에서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면 경영권을 빼앗깁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영자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죠. 사장님, H그룹 김은숙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은숙이 직접 나선 겁니다. 다음 날 영자는 한남동에 위치한 H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구름을 뚫고 솟아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새겨진 H그룹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은 현실이 된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숙이 꿈꾸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최고층 회장실로 안내받은 영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수십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미술품들, 그리고 그 중앙에 앉아있는 은숙. 어서 와 영자야. 앉아. 은숙의 목소리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그 안에 철벽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죠. 은숙아. 차 한잔 할래? 이건 경매에서 잔당 5천만 원에 낙찰받은 프랑스 황실 티세트야.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겠지.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영자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지 않니? 영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은숙은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은 당연히 못 갔어. 돈이 없었으니까. 대신 남대문 시장에서 양말 장사를 시작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 왜냐하면 은숙이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에게 심어준 그 굴욕의 씨앗이 매일 밤 나를 깨웠거든. 언젠가는 반드시라고 속삭이면서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숙은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죠. 5년 만에 첫 가게를 열었어. 그리고 10년 만에 체인점 100개. 15년 만에 코스닥 상장. 남편은 그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졌지.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거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 아직 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 은숙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자의 회사 지분 현황이었죠. 이제 내가 너희 회사 지분 32%를 확보했어. 최대 주주가 된 거지. 그런데 영자야,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더 있다는 거야? 은숙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내 남편 회사도 조사해봤어. 탈세, 횡령, 불법 대출.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더라. 검찰에 넘기면 최소 10년은 실형이야. 그리고 내 딸이 다니는 미국 대학, 거기 기부금 입학 비리도 알고 있어. 터지면 퇴학이지. 영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수가, 이건 너무해. 가족까지 건드리면 안 되지. 너무하다고? 은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전 겨울, 내가 내 일기장을 찢으며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넌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죄지. 그때 난 결심했어. 너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했던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은숙이 일어나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깨달았어. 너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쉽다는 걸. 한 번의 전화, 한 장의 서류면 끝이야. 그래서 더 재미없더라고. 영자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너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대신 천천히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씩 빼앗기로.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은숙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택권을 줄게. 이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검찰 조사를 받든지.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계약 조건. 장영자는 향후 10년간 모든 사업 수익의 50%를 은숙재단에 기부한다. 은숙재단은 가난한 청소년들의 예술 교육을 지원한다.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장영자는 김은숙을 회장님으로 호칭하며 극진히 모신다. 영자타워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처분권은 H그룹이 갖는다. 이 모든 조건은 장영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은수가, 이건 너무 가혹해.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차갑게 웃었죠. 가혹하다고? 난 내게 선택권이라도 주잖아. 너는 나에게 그런 것도 주지 않았어. 그냥 일방적으로 짓밟았지. 은숙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여? 남산타워가. 30년 전 겨울 나는 저 타워를 보며 맹세했어. 언젠가는 저것보다 높은 곳에서 너를 내려다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온 거야. 영자는 결국 울면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첫 기부금을 입금해. 그리고 다음 주 은숙재단 출범식에 참석해야 해. 거기서 내가 직접 기부 약정을 발표하는 거야. 영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회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은숙이 말했죠. 아, 그리고 영자야. 혹시 발레 좋아하니? 다음 달에 은숙재단 후원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내한 공연을 해. 내가 스폰서 대표로 무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조롱했던 은숙의 발레 꿈이 이제는 거대한 현실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영자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은행 잔고였죠. 매달 수익의 절반을 은숙재단에 입금해야 했으니까요. 사장님, 이번 달 재단 기부금 25억 원 송금 완료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5억.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은숙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은숙 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행사였죠. 영자는 약속대로 단상에 올라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자그룹의 장영자입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영자에게 쏠렸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도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죠. 저는 오늘 은숙재단에 향후 10년간 매년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돈은 가난한 청소년들이 예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박수가 조롱처럼 들렸죠. 단상 중앙에 앉은 은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발레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회장님의 숭고한 뜻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자가 그 말을 하는 순간 30년 전 찢어버렸던 은숙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는 그 글귀가 이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재단이 되어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은숙이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영자야.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 은숙아. 참, 다음 주에 우리 재단 첫 장학생 선발이 있어. 심사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영자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영자는 은숙 재단 장학생 심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발레 오디션을 보러 왔죠. 그들의 낡은 발레복과 해진 토슈즈를 보며 영자는 30년 전 은숙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13살이에요. 무대에 오른 소녀는 은숙의 어린 시절을 빼닮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살아요. 발레 학원비가 없어서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발레가 제 꿈이거든요. 영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30년 전 은숙이었구나. 자신이 그토록 무참히 짓밟았던. 심사가 끝나고 은숙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발레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발레냐고요. 은숙이 영자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공했고 이제는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발된 50명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은숙이 얼마나 간절히 이 순간을 꿈꿨을까.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 영자는 은숙과 마주쳤습니다. 은숙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잔인했어. 은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너는 나의 꿈을 짓밟았어.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뭐? 영자야, 난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대신 너를 이용할 거야.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나와 같았던 아이들을 구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은숙이 차에 타려다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달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 내한 공연 기억하지? 내가 무대 인사할 때 이 말을 꼭 해줘.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 꿈을 짓밟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라고. 영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은숙의 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저지른 죄악을 매일 매순간 상기시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은숙은 아무것도 없이도 당당했는데 자신은 모든 걸 가지고도 비참했습니다. 영자의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은숙 재단 출범식에서 엄마가 연설하는 거. 멋있더라. 그래. 근데 엄마, 김은숙 회장님이 누구예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영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딸. 과연 이 아이는 은숙 같은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엄마가 어렸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이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어. 엄마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한 달 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내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다시 읽고 있었죠. 은숙이 지시한 그 문장이 목에 걸렸습니다. 장영자 대표님, 5분 후 무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으며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대에 서자 2,000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보였죠. 그중 맨 앞줄 중앙에 은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영자를 압도하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은숙 재단 후원 대표 장영자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발레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한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숙의 표정은 차가웠죠. 아직 그 문장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그 소녀의 꿈을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발레 일기장을 찍고 가난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객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대본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 꿈을 짓밟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처럼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죠. 객석에서는 혼란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영자는 은숙과 마주했습니다. 대본대로 했어. 만족해. 은숙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다니 연기력이 늘었네. 연기가 아니야. 진심이었어. 진심. 은숙이 비웃었습니다. 30년이나 늦은 진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때 한 노부인이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는 그 노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경기여고 교장 선생님이었죠. 어머, 장영자 학생 아닌가? 교장 선생님이 영자를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그때 참 똑똑하고 인기 많은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김은숙 학생과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오늘 무대에서 한 말이. 영자가 대답하기 전에 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날 일 기억하세요? 제가 도둑으로 몰려서 하루 종일 복도에 무릎 꿇고 있었던 날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일이. 나중에 진실을 알고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은숙 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후였죠. 영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다고요? 은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랐구나. 내가 나를 도둑으로 몰고 간 다음 날 난 자퇴했어.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사회에 나가야 했지.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숙이 학교까지 그만뒀다니. 그래서 더 독하게 살았어. 검정고시 보고 방송통신대 다니고 온갖 자격증을 따면서.
너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교장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은숙 학생. 그때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은숙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내가 빼앗은 게 단순히 발레의 꿈만이 아니야. 내 청춘, 내 학창시절, 평범한 10대로서의 추억까지 모두 빼앗았어. 그걸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으니까요. 리셉션이 끝날 무렵 은숙이 영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너희 회사 이사회가 있지. 어떻게 그걸? 내가 이제 최대 주주잖아. 안건이 하나 있어. 너의 대표이사직 해임. 영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계약 위반이야. 나를 계속 대표로 두기로 했잖아. 계약서를 다시 읽어봐. 중대한 경영 실패가 있을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최근에 추진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 인허가 문제로 무산됐더라. 영자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업은 은숙이 추천해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계획된 사업이었어. 내가 얼마나 무능한 경영자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은숙아, 제발. 회사는 내 전부야. 내 전부였던 꿈을 내가 빼앗았을 때 넌 뭐라고 했지? 그게 내 인생이야 라고 했잖아. 은숙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0년 전 영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 차례야, 영자야. 모든 걸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지 천천히 느껴봐. 영자는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겨우 버텼죠. 은숙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리셉션장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영자는 텅 빈 홀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죠. 일주일 후 영자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중역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죠. 테이블 상석에는 은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의 당당한 모습이었죠. 오늘 안건은 장영자 대표이사의 해임입니다. 은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죠. 이사님들, 저는 20년간 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빼앗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장 대표, 제주 리조트 사업 실패로 회사가 입은 손실이 500억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영자가 은숙을 바라봤지만 은숙은 무표정하게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장영자 대표이사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자와 함께 일했던 이사들까지도 손을 들었죠. 결국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영자 대표,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일주일 내로 사무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앉았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영자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전 사장님. 비서조차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죠. 이제 자신도 저들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이 들어왔죠. 짐 정리는 잘 되고 있니? 은숙아. 이제 됐잖아. 충분히 복수했잖아. 은숙이 영자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대표 자리에 앉은 은숙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충분하다고? 30년의 고통이 이 정도로 충분할까? 그럼 뭘 더 원해? 내 전 재산, 목숨. 은숙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죠. 이게 뭔지 알아? 영자가 공책을 펼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찢어버렸던 은숙의 발레 일기장이었죠. 테이프로 하나하나 붙여놓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걸 보며 다짐했어. 언젠가는 내 앞에서 당당하게 서겠다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숙아. 사과는 됐어.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은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딸 수진이가 다니는 미국 대학, 거기 이사장이 내 친구야. 기부금 입학 비리건은 이미 다 정리했어. 하지만 영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건드리지 마. 그 애는 죄가 없어. 나도 죄가 없었어. 그저 가난했을 뿐이지. 그런데 넌 나를 짓밟았잖아. 은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너처럼 잔인하지 않아. 수진이는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지. 뭐든 할게. 수진이가 방학 때마다 은숙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해. 가난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넌 매주 재단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해. 영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소를? 30년 전 넌 나보고 청소부나 하라고 했잖아. 이제 내가 그 말을 실천할 차례야. 굴욕감이 영자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알았어. 할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너는 재단 장학생들 앞에서 내 과거를 고백하는 강연을 해야 해. 왜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가라는 주제로. 영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숙의 복수는 단순히 돈과 지위를 빼앗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다음 날 영자는 은숙 재단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그녀를 보고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장영자 전 회장이래.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영자는 묵묵히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은숙이 무릎 꿇고 있던 그 차가운 복도처럼 이제는 자신이 바닥을 닦고 있었죠. 점심시간 은숙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영자야, 일은 잘 되고 있니? 영자는 걸레를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수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 넌 행복해. 이렇게 복수해서 행복해졌어. 은숙은 잠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죠. 행복. 난 행복 같은 건 바라지 않아. 다만 은숙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재단 마당에서는 장학생들이 발레 연습을 하고 있었죠. 저 아이들이 나처럼 꿈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숙의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 같은 가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은숙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을. 은숙아, 나 정말 후회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없어. 우린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다만 현재에서 대가를 치를 뿐이지. 은숙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걸레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은숙 재단으로 출근해 청소를 했고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장학생들 앞에서 참회의 강연을 했죠. 처음엔 굴욕감에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무뎌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가 재단 강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발레 연습을 하던 한 소녀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죠. 아파. 엄마. 영자는 무심코 다가가 소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쳤어? 무릎이 아파요. 영자가 소녀의 무릎을 살펴보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반창고를 꺼내 붙여주었죠. 재단에서 일하면서 늘 가지고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연습해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영자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죠. 바로 그때 은숙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 잘하고 있구나. 영자, 너도 여기 있었네. 아, 네. 청소하다가. 은숙이 무대 위의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첫 번째 장학생이야. 김민지. 너도 기억하지? 너와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 상처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모든 수익은 재단에 기부하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은수가.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떴습니다. 은숙은 재단 옥상에서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숙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은숙은 대답 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은숙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죠. 함께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악연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1년 후 은숙 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로 장충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죠. 수천 명의 장학생과 후원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대 위에는 은숙과 영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숙 재단 이사장 김은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숙은 이어서 말했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새로운 부이사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영자 부이사장님입니다. 더 큰 박수와 함께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서둘러 카메라를 들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영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겸손하지만 당당한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은숙 이사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은숙과 영자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전 영자가 청소하던 그 복도를 지나며 두 사람은 감회에 젖었죠. 은숙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부이사장으로 임명해주다니. 실력으로 얻은 자리야. 이번에 내가 기획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잖아. 영자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그런데 은수가 내일 그 일 기억하지? 응, 김민지 양파리 오페라 발레학교 최종 오디션. 김민지는 3년간의 훈련 끝에 파리 오페라 발레학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재단 최초의 해외 진출 장학생이 될 예정이었죠. 다음 날 파리와 화상으로 연결된 오디션장. 은숙과 영자는 나란히 앉아 민지의 오디션을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무대에 오르자 두 사람은 숨을 죽였죠. 음악이 흐르고 민지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하고 힘찬 동작들이 이어졌죠. 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꿈꿨던 그 모습이 민지를 통해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합격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발표에 은숙과 영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은숙아, 내 꿈이 이루어졌어.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아니야. 이게 더 좋아.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재단 옥상에서 촉건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영자야,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처음에는 정말 너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싶었지. 영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충분히 그럴 만했어. 하지만 내가 변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복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은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진짜로 용서할게. 아니, 어쩌면 고맙기까지 해.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이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수가,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줘서. 바로 그때 영자의 딸 수진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모, 여기 계셨네요. 수진은 이제 은숙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1년간 재단에서 봉사하며 많은 것을 배운 수진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있었죠. 이모, 제가 의료봉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은숙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숙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더라.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야 알겠어.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은숙 재단 정문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은숙 마이너스 영자 재단 상처를 희망으로, 아픔을 사랑으로.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현판을 보며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30년의 악연이 결국 아름다운 동행으로 바뀐 기적을 목격한 것이죠. 은숙과 영자는 재단 1층 로비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김민지를 비롯한 수많은 장학생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죠.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렴. 아이들이 연습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은숙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걸어온 길이 참 길고도 험했지. 응.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죠.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은숙 재단 전경을 비춥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에서 두 여인의 특별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상처가 용서가 되고 복수가 화해가 되며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